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지난 1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주영진 앵커가 한 발언인데요.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1분 19초짜리 음성 파일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인이든 뭐 관료든 누군가 어떤 비리, 개인적인 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재판이 나와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리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는 무죄다.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아마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은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 이건 조국 전 장관을 염두에 두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실 텐데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국 장관은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 정부가 아닌 누군가 다른 지금의 야권 인사나 누군가에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과연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진 않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5명의 의원이 반성한다고 했다가 강성원 당원들이 지적하니까 그중에 한 명은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후퇴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닌 것이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국민들이 헷갈려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공중파 방송의 앵커가 한 발언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국힘당 관계자가 한 발언으로 들리시나요? 방송의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SBS 주영진 앵커의 발언은 실로 소름이 돋을 정도의 충격이었는데요. 이런 게 편파 방송이라는 거죠.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개거품을 물면서 편파 방송이라고 그 난리를 쳐대면서 SBS의 이런 편파 방송은 숨죽이고 침묵하는 겁니까? 이 방송에서의 이런 편파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기계적 중립을 맞춘다고 가끔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건 형식적인 거죠. 언론들은 진짜 비판을 하려거든 같은 눈으로 잣대로 평가해야 맞는 겁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자인 주영진 앵커가 14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박진영 민주당 대변인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해댔는데요.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판정을 봐야 할 심판이 상대편 선수로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기 시작한 거죠.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다시 불거진 조국 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민주당 상황을 제대로 저격한 겁니다. 주영진 앵커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미 전 SBS 신동욱 앵커는 TV조선으로 자리를 바꿔 보수의 스피커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SBS 출신 아나운서도 대거 종편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맹활약 중입니다. 언론도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비판할 게 아니라 SBS의 노골적인 우편향 방송도 지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각설하고 외눈박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능력밖에 안 된다면 괜히 공정과 중립을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어도 당당하게는 보일 테니 말이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당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온라인 청원 시스템, 또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를 만들어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진정 어린 비판의 목소리가 터봇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강성당원의 과도한 압박으로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논의하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이미 내정된 분위기인데요. 윤호중 대 박완주, 보다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며 강한 민주당을 내세우고 있는 윤호중 후보와 반대로 협치와 타협을 운운하고 조국 전 장관 탓을 하며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박완주 후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2차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언론 개혁을 놓고 윤호중과 박완주 두 후보의 입장이 또 갈렸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선거 기간 내내 계속해서 대립해 왔는데요. 차라리 선명해서 더 낫습니다. 윤호중 후보는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 허위 보도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제를 찬성하는 데 더해 포털도 언론 못지않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박완주 후보는 언론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향후 대선 전국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언론개혁에 대해 지금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털 역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며 우리 당 과방위 여러분께 부탁드려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완주 후보는 언론개혁 속도 조절을 주장했는데요. 박 후보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피해는 있지만 언론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말한 뒤 다음 정부에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요. 윤 후보가 올해 안에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박 형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길게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어야 할까요? 또 엄중하게 협치와 타협, 그리고 속도 조절해가며 천천히 해야 할까요? 또 어영부영 대충 뭉개고 시간 끌고 허송세월하다 어느 세월에 개혁을 하겠습니까? 전 윤호중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이죠. 끝으로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비판하며 조국 사태가 4.7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진 것은 조국 사태가 주요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조국 탓만 하고 있는 김혜영 전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까지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탈당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철학과 가치도 공유가 안 되는 사람이 왜 같은 깃발 아래 서 있는 거죠? 공천받기 편해서인가요? 당선 확률이 높아서인가요? 이젠 그 유효기간도 끝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 패배의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패배의 여러 요인 중에 또 주요한 한 부분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공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그런 신뢰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탄핵 이후에 그 시발점이 조국 전 장관 사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좀 분명하게 평가하고 그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